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무의사 우주조경나무병원의 이승원 원장과 말씀 나눕니다. 이승원 원장은 IT 기업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했는데 인생 후반전은 싱그러운 나무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무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병든 나무를 진료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주사 놓는 건 기본이고요. CT도 찍고 MRI도 찍고 청진기 대신에 나무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나무 활력도 측정하고요. 또 썩은 부분은 도려내는 외과 수술도 하더라고요. 나무의사 시험 통과하기도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요. 나무의사가 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이승원 원장은 어떤 나무의사가 되고 싶을까요? 나무의사 이승원 원장 지금 만나봅니다. 나무의사 이승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무의사 네. 이승원입니다. 이제 저는 진짜 나무의사라는 직업도 처음 들었고, 이거 시험을 또 국가 자격증 시험이 있구나,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나무의사, 이거 처음 듣고, 그런 게 있었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관심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시험을 보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기본적으로 나무의사 시험을 보기 위한 응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관련 학과 이제 경력이나 그리고 이제 산림기사, 산업기사, 조경기사, 산업기사 또는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네. 나무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됩니다. 그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하나만 되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이승원 원장님은 관련 전공을 안 하셨으니까 네. 뭘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식물보호 산업기사 자격을 따고 네네.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50시간 이상의. 네, 이건 어디서 해줘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국에 그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이제 13개인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수도권에는 서울대, 이제 수목보호협회, 신구대 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양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양성교육을 받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첨제이다 보니까. 선착순도 아니고 예. 신청한 분들 추첨해서 이건 무슨 복불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도권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가 네. 한 4번, 5번 떨어지고 안 되겠다. 이제 지방으로 좀 지원을 해서 저는 이제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네. 이제 하는 양성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제 1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근데 이거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추첨을 그렇게 막 5번씩 떨어질 정도면요. 네. 그래서 이제 산림보호법에 보면 네네. 이제 나무병원의 진단 처방 없이 네. 생활권 수목에 이제 뭐 농약을 이제 한다든지 방제를 한다든지 하면 네. 500만 원의 이제 벌금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무면허 의사한테 네네.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예. 물론 이제 자기 집에 키우는 나무는 해당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네. 이제 그 산림보호법상에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나무나 관리하는 네. 나무나 네네. 개인 소유의 나무는 이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국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나무 의사는 정년이 없나요, 혹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좋네요. 이제 보통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또 이런 자연이나 식물이나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기회를 접하시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준비를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시험 이렇게 뭐 교육받기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 네. 교육받고 나서 시험 보고 나면은 합격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1차 시험은 이제 네. 오지선다형이고요. 각 과목당 이제 25문제씩 주어지는 오지선다형이고요. 무슨 과목을 보나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목 생리학, 네. 그리고 수목 병리학, 그리고 수목 해충학, 그리고 이제 산림 토양학, 그리고 이제 수목 관리학이라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농약학
수목이 또 이제 들어있고 관계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수목 관리학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과목이긴 한데 총 8개 분야가 이제 객관식으로 1차는 보고. 예. 그럼 2차 시험은? 2차 시험은 이제 수목 피해에 대한 진단 처방에 대해서 이제 논술형, 약술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목의 식별, 수목병의 식별, 수목해충의 식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몇 점이면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평균 저희가 그거는 다른 뭐 기사 시험이나 이런 것과 같이 꽈락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나무 의사가 몇 명쯤 될까요? 지금까지 한 1,200~1,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부터 이제 수목 관리를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나무 의사 제도를 도입을 했다는 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대해서 다양한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나무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네.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무 의사를 꼭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어떤 식물이나 나무가 이제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도 보이는 나무를 다 나무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의사를 하려고 결심하기 전에도 나무에 푹 빠져서 사신 그 기간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출근길에서도 이제 나무를 보면 얘는 뭔 나무고 얘는 언제 꽃이 피고 그리고 얘는 뭐 생육 특성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무의사 제도가 생기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나무의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나다니면서 어떤 나무인지 다 아세요? 이제 거의 아파트 내에 있는 수목은 거의 이제 알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특이한 나무들이 아닌 경우는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학과 교수님하고 등산한 적이 있는데 식물학과 교수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은 나무 종류들이 있으니까요.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공부가 좀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참 힘든 거는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공부라는 게 시간을 내서 절대적인 어떤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수험 기간을 그래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얼마나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산업기사를 준비하면서부터 이제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으니까요. 2020년도부터 한 1년간은 꼬박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준비하셨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조금씩 봤는데 이제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아무리 나무를 좋아했다 그래도 멀쩡하게 굉장히 좋은 직장이잖아요. IT 기업,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기업인데 거기 멀쩡하게 다니던 남편이 나 이거 나무 이거 해볼 거야 하고서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걸 한다? 그러면은 집에서 마냥 좋아라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와이프가 고민이 많이 했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 사실 와이프도 이제 회사에서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저도 맞벌이를 계속 했거든요. 좀 믿는 구석은 있으셨군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둘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한 명은 다른 거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 벤처기업으로 잠깐 옮겼어요. 옮겼다가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거기를 정리하고 이제 이쪽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고민도 많이 됐고 결정하기도 전 개인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무 의사를 따고 나무병원을 하려고 하면서도
사실 그 다른 어떤 IT 회사에서 유혹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어떤 회사에서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더 늦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컸고, 와이프도 그거를 이게 하루아침에 뭐 결정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지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신 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가셨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론만 공부해서는 나무 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처치도 해야 되고 진단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필요할 것 같아서 왜 의사도 인턴 레지던트 하는 것처럼 나무 의사도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무의사 협회에서도 이런 이제 사실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적용이나 이런 쪽에 했던 분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또 저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 다니면서도 사실 정원이나 이런 조경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주말에 뭐 이렇게 조경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공부를 또 열심히 잘 해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인턴이나 이런 게 되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의사협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일부 나무병원에서 이런 인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인턴 들어가면은 거기 얼마나 일을 해야 되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무의사로서 이제 처음 취업을 했을 때 저희가 보통 한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3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장님이시잖아요. 이제 병원을 차리신 거잖아요. 연봉이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안 좋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사실 이제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매출이 나무병원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아직은 그 수입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시작한 나무병원으로서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일거리는 많이 들어옵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무의사 인턴 생활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인턴 생활은 하면서 좀 시행착오나 실수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나무의사로서 그 수목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이 상당히 경험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목에 어떤 병이 있고 어떤 해충의 피해를 받고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나무의 피해를 보고 이 피해가 이 병이다, 이 피해가 이 해충의 피해다라고 매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주나요? 물어주나요?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심각한 나무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고객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조금 나아지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 직장의 수입에 못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무의사 인턴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또 본격적으로 병원을 차리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이 비전이 있냐? 그러니까 비전이 앞으로 뭐 이게 뛰어들어도 되는 건지. 그 내가 이걸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냐,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실 이쪽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이제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연을 찾게 되고 네. 그 자연 안에는 분명히 이제 나무들이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식물에 대한 그런 자연에 대한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당장 눈앞에 어떤 수입을 보고 하기에는 꼭 나무의사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택하든 네. 새로운 직업을 택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정말 나무를 좋아하고 네. 그리고 나무를 살리는 일이 보람되고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수입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네. 할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돈만 보고 오시지는 말아라. 네. 예. 근데 이제 뭐 산으로도 가셔야 되고 들로도 네. 가셔야 되고 뭐 사실 뭐 병해충 얘기하셨습니다. 벌레도 굉장히 저는 벌레를 진짜 무서워해가지고 이게 네. 적성에 안 맞으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 괜찮으세요? 뭐 그런 자연을 좋아하시니까. 예. 저는 이제 괜찮은 편인데요. 네. 이 나무의사분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 예. 근데 이 나무의사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네. 이제 외과 수술이라든지 뭐 하여튼 수목 방제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몸을 써서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육체적인 노동도 많이 들어가나 네. 보죠. 예, 네. 물론 이제 수목 피해에 대한 진단 처방만 하시는 나무의사분들도 계시지만 네. 실제로 외과 수술이나 이제 이런 수목 방제나 이런 이제 수목 치료 기술자 분이 계십니다. 이제 저희 나무병원의 간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수목 피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면서 이제 해충들도 많이 보게 되고 네. 그리고 뭐 진딧물이나 정말 좀 보기에 좀 좋지 않은 예. 그런 부분을 많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왜 가축하고 사람 간에는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전염되는 병도 있잖아요. 네. 혹시 식물하고 사람 간에는 그런 게 없나요? 사실 저희가 가축과 사람 간에도 그렇게 네. 크지 않잖아요. 많진 않죠.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어떤 나무나 식물의 어떤 그 병원균이 네.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저희가 이제 나무의 가장 큰 병원균이 곰팡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균, 거기 똑같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예. 근데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뭐 전혀 동물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일부 곰팡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곰팡이 버섯은 또 곰팡이이긴 하지만 그렇죠. 사람 먹는 거고 하니까 네. 그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나무 의사분들이 역할을 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우리 사는 동네 뭐 또 네. 우리 숲, 우리 아파트 단지 네. 훨씬 더 진짜 보기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외국의 경우도 이렇게 나무 의사들이 역할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저도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네. 서울나무, 파리나무라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가로수의 상태와 유럽이나 파리에 있는 가로수 상태를 비교해서 보여준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우리나라의 어떤 수목 관리는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네. 외국의 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이 수목 관리를 되게 이렇게 뭐랄까 자기 소유의 나무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네. 뭐 주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영토가 좀 좁다 보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하지만 최근 들어 또 이제 우리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병원의 그 진단을 통해서 가로수 그 전정을 하게끔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가지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지금까지 보면은 저희가 가로수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그 줄기를 좀 너무 흉측할 때 있었어요, 저 사실. 예. 특히 이제 양버즘 나무나 이렇게 네. 너무 크게 자란 나무들은 네.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자르고 또 밑에 이렇게 보도블럭이나 이쪽에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나무들도 몸살을 하거든요.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뭔가 물을 찾아서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보도블럭을 들어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불편하고 네. 그거를 또 이제 또 개선을 하면서 나무 뿌리를 잘라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네. 이제 수목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럼 심을 때부터 이제 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네. 그 큰 나무 못지않는 환경을 이제 갖추어주는 미리 클 거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충분히 컸을 때도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네네. 이런 나무 의사 제도가 자리 잡은 나라가 주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데 한 유럽의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나무 의사 제도가 있나 봐요. 나무 의사 제도가 딱 같은 이름으로 있는 거는 아닌데 이제 수목 관리를 하는 전문적인 그런 역할이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보리스트라는 이제 분들이 이런 수목 관리 역할까지 같이 하기도 합니다. 왜 요즘은 반려식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식물을 또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기 우리 나무 의사 되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키우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일이 되니까 많이 키우지 않고요. 그냥 작게 잘 키우자 이러고 있습니다. 집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나요? 대개는? 집에는 이제 주로 햇빛을 받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그냥 관엽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이렇게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 꽃과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사실 이제 꽃과 나무가 저희들에게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못 받긴 하거든요. 꽃과 나무들이. 물론 이제 이것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꽃과 나무를 키울 때도 얘를 그냥 들여놓기보다는 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조금 가지고 얘가 어떻게 키워야 잘 자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을 잘 맞춰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 예쁘다. 그냥 들여와서 이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려고 할 때도 그냥 예쁘다고 들여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반려식물도 내가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키웠으면 하는 모든 생명은 관심과 사랑을 줘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나무 의사 경력 이제 2년 정도 되셨는데, 뭐 인생 2막을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나무 의사가 되면서 새로운 꿈도 좀 생기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떤 나무 의사가 되고 싶으신지요? 사실 이제 나무 의사로서 가장 보람된 거는 정말 죽어가는 나무를 살릴 때죠.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가 정말 죽어가는데 얘의 원인을 알아내서 얘를 치료해주고 얘가 다시 활기를 갖고 이제 살 때 이제 다시 새순을 돋아내고 푸르러질 때 이제 가장 보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것보다도 저희 일반 이제 저희 사람들이 나무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서 저희가 정말 나무가 없는 이 도시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저희 너무 주변에 삭막하죠. 너무 삭막한데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래서 이 또 나무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나무를 잘 가꾸어서 정말 푸르른 도시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요즘에 이제 뭐 날씨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되게 나무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게 하기 때문에 나무 의사분들이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받고 그리고 나무에 대한 이런 어떤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뜻있는 분들이 또 도전해볼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앞으로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쳐다볼 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분야 직장인에서 나무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우주조경나무병원의 이승원 원장이었습니다. 나무 얘기 많이 했어요. 노래 한 곡 끝으로 띄우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초록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